네, 안녕하십니까. 지현배입니다. 어, 오늘 그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용하던 시스템도 소개하고 또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고민들을 좀 함께 수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10여 년 전부터 2012년에 우리 그 시스템 첫 번째 버전이 구축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반 대학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글쓰기 교과목이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이 되면서 글쓰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첨삭 지도가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이제 일반화되었는데 그 첨삭 지도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가 크게 되지 않았고 어떤 사례들이 더 좋은 사례가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부족했고 또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안으로 개발이 됐던 것이 온라인상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교수자의 신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서 과학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빨간펜 방식의 그 피드백을 온라인 상에서 구축하는 그런 기술적인 시도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 피드백 경험들, 첨삭 지도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의 관행,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관행에 대한 반성이 2015년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학생 저자의 권위와 같은 교수가 당연히 학생을 지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2020년 이후에는 그동안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과의 목표라면 당연히 학생의 서기 능력을 기르는 쪽이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반성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시스템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인 기능들이 추가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교수 경험들, 우리 교수님들의 수기와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2020년대 이후에 그것은 교과 비교과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학생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과정 중심에 대한 시스템이 녹여내는 것 그리고 이제 교과 수업에서 본다면 학생은 피드백을 신청하고 교수자가 피드백의 권한을 갖는 일방향이었는데요. 완성된 원고를 요청을 하면 교수가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일방향에서 이제 다방향으로 주체가 좀 다양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대체로 이제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한 20개 대학 정도가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뭐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씩 각 학교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 2017년 무렵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영 방식들이 좀 바뀌어졌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국의 대학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이 시스템의 어떤 사용이 확대되면서 아마 누적되는 데이터의 양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의사소통 교육, 글쓰기 교육의 어떤 기본 데이터들이 양이 축적이 되니까 단시간 안에 정돈된 좋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특히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과의 목표가 될 텐데요. 충분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학생의 능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하기에는 또 다른 한계가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교육 쪽으로 또 그걸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비교과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이 치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과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피드백의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좀 추구하면서 접점 내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랄까 지혜 같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반 대학에서는 학생의 쓰기 능력 향상은 주로 교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서의 완성도 부분은 비교과 영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문대학에서도 뭐 그런 상황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주로 이제 교과에서 뭐 15주 혹은 3주, 6주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라든지 제안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것이 한국어 교육,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비교과에서 당연히 이제 자기소개서 취업 부서 같은 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자들을 지원하는 것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자가 15주, 뭐 6주, 3주, 5주 이렇게 주차별로 강의 내용들을 입력하는 실러버스를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주차별로 설계할 수 있고 학생들이 매 시간 연습할 수 있는 양식지, 활동지 양식을 탑재할 수 있고 해당 교수자들은 수강 신청된 학생들의 뭐 진도나 성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작성할 때는 작성의 기준이 되고 교수가 평가할 때는 어떤 평가의 기준인 루브릭을 이제 설정하는 기능,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의 내용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보면 학습 관리는 주차별 설계는 메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게 UI는 지금 조금 더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지난 학기에 했던 것들의 샘플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별로 이렇게 설계하는데 제일 앞에 교환 주로 이제 PDF 파일로 올리게 되고요. 활동지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은 그 주에 연습할 어떤 글감이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양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링크는 각종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지 동영상 강의 참고 자료, 뭐 퀴즈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서 학습의 보조 도구로 쓸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지 양식은 이렇게 각 대학별로 본인이 만든 것도 쓸 수 있고 동료 교수님들이 만든 것들 중에서 동료 교수님이 이제 공개로 설정된 것은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만든 것도 그 만든 분이 다른 분들과 공유하겠다고 설정된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되고 일부를 수정해서 써도 되고 또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써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강생 관리는 수강 신청에서부터 학생들의 학습 내용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기본 기능들입니다. 그 루브릭은 각 장르마다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샘플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용과 표현과 구성면에서
어떤 기준으로 쓰면 좋겠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미리 이제 공지하고 이것은 이제 강의록 같은 데서 당연히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될 테고 실러버스에도 교과 목표로서 그 차시의 목표로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글쓰기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게 반영이 이제 성취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교수들이 하는 역할이 평가자라기보다는 어떤 코칭 내지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최근의 교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몇 점이야 라고 학생들이 나는 이번 몇 점이구나 라기보다 장단점을 파악해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개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루브릭들이 좀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드백인데 오른쪽 편에 보면 교수가 학생들에게 코멘트하는 것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코멘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교수님들이 가장 적절하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래쪽에 보면 루브릭 관련해서 미리 이제 공유되었던 루브릭을 5, 4, 3, 2, 1의 척도, 리코드 척도로 해서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하고 또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의 평균 대비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우리 초창기에는 이쪽에 가장 좀 중점을 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능을 넣어서 오프라인 상에서 빨간 펜 하나로 이렇게 표시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능과 더 예쁘게 멋지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치중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펜의 굵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하고 메모 넣는 기능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개발을 했는데 뭐 한 10여 년 하면서부터는 이 기능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점점점 좀 이렇게 간소화하고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샘플 원고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 입장의 상황에서 어떤 원고를 쓰게 했을 때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학생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일반적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는 뭐 일기든 감상문이든 이런 쓰는 경험들이 비교적 있다고 보여지지만 아마도 중고등학교 수학 기간에는 뭔가를 본인 스스로 한 문단 단위든 그 이상 단위든 쓰기 경험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A4지 한 장을 쓴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지에서 뭔가를 쓰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이 이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영으로 보자면 아직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친구에게 저기 25m 밖으로 25m 수영해서 와 이렇게 수영 강습을 하는 것과 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영을 직접 배우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물에서 놀면서 물과 이렇게 접촉한 경험들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시글을 이렇게 줘서 말하자면 가이드를 줘서 뭔가 이렇게 보조 도구들을 줘서 일단 25m의 성공 경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걸로 이 샘플 원고가 기획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의외로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에 대한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샘플 원고를 보통 3개 정도 이렇게 이번 주에 쓰는 주제와 관련된 샘플 원고들을 그것은 뭐 사용하는 단어나 뭐 주제는 물론이고 내용은 물론이고 단어 수준이나 문장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2개나 3개 정도를 이렇게 제시해서 그것들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혹은 2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그것을 참고해서 자기 원고를 완성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개, 3개 정도를 교수들이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샘플 원고 또 다른 교수님들과 공유할 수 있고요. 그 학교 단위로도 공유할 수 있고 또 뭐 지역 단위나 원한다면 전체 교수님들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하는 빨간펜 방식의 첨삭 기능들은 뭐 몇 가지 도구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2012년 무렵에 초창기에는 열정 넘치는 교수님들이 사실은 이 기능들을 아주 열심히 썼고요. 뭐 조금 과장하면 막 A4지 한 장에 뭐 벌겋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한 번에 3개 정도를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효율이 높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0개, 20개를 지적을 하는 것이 학생의 성장에 이렇게 크게 도움되지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 또 치명적인 것, 또 큰 문제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2-3개 안에서 관리하는 노력, 지혜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할 걸로 저희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기 지금 교수님들 계신다면 이 교과목을 강의할 교수님이 계신다면 빨간펜 방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한 개 한 개 쓸 때마다 한 번 한 번 접속할 때 로그인 할 때마다 그 로그인 정보와 또 학생들이 한 문단을 썼다면 한 문단 쓰기, 또 그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했다면 그 루브릭에 따라서 성취도가 몇 단계에 도달했는가, 또 뭐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요즘 뭐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다면 아주 손쉽게 이런 정량 데이터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교실 단위로 본다면, 한 클래스 단위로 본다면 뭐 30명, 20명의 학생들의 개별 데이터들을 교수단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의 A 학생, B 학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지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학년 단위라든지 뭐 남여성을 나누었을 때 여학생의 특징, 남학생의 특징, 또 전공이 있다면 전공별 특징 이런 것들을 학교 교수님들과 학교 관련자분들이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더 크게 본다면 물론 이제 개별 지도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평균값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혹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체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에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점에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매력 내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시험 문제를 하나 낼 때도 교수가 이것은 난이도 하야, 난이도 상이야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답률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뭐가 중요해라고 결정을 할 때도 교수들의 신념과 교수들의 지식과 경험이 중심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를 데이터로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과정을 작성하고 할 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교수법에 어떤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통계 자료들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학 관리자가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업하는 내용들을 누군가가 들여다보느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시스템에서 다 막아뒀고요. 이제 교수가 무엇이라 코멘트하는지 누구에게 몇 점을 줬는지 이런 자료는 그 교수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학교에서는 평균값들을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세팅도 학교에서 학교 관리자가 기관 관리자가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교수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와 설명서를 쓸 때의 평균값, 그리고 내용 영역과 어떤 표현 영역, 구성 영역 이런 것들에서의 차이점, 학생들의
어떤 그룹별 전공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뭐 차이점 같은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니까 권역별로 어떤 평균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뭐 장점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도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들께 오늘 관계자분들께 사실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슬라이드로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 같은 것들은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다음 달에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 기능들은 필요하면 또 뭐 시간과 비용만 지불된다면 또 얼마든지 보완을 하거나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시스템을 전문대학에서 글쓰기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커뮤니티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학의 연합체의 성격으로 출발을 하지만 이런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고 공동 워크숍을 갖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특히 지역별로 어떤 고민을 좀 공유하고 인프라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교재 및 교재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교수법 개선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도법 혹은 특정한 장르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지역별로 공유하고 또 작게는 대학 내에서 교수님들 간에 공유를 하고 그 지역별로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그 모범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확산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전문대 맞춤형 교과과정, 전문대 맞춤형 교재 그리고 전문대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 있게 강의할 수 있는 교환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목표로 한 그 교과목의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평가 도구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플립러닝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3분 5분짜리의 어떤 영상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생산하고 만들고 그것을 또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표준화에도 기여하고 교육의 성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쪽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글쓰기 교육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 교수자 공동체가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한 학기 어떤 노력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또 반성하고 또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게 한 학기 1년 2년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CQI죠.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일반 대학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0여 년의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고요.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전문 대학은 그 이 영역의 전문 교수 인력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충분하지 않고요.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 교과목이든 또 강의 시수든 이런 부분에서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또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효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나의 걱정거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걱정거리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커뮤니티, 교수자 공동체가 되기를 좀 제안드리고 기대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가 됐습니다만 우리 안정희 교수님과 김원성 교수님께서 실제로 전문대학에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사협동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능들을 시스템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면 보다 더 적은 노력,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오늘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 교수 직접 이제 강의하실 교수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또 이 사업에 교계원에서 주최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대학의 관계자분들을 대해서는 다음 달에 워크숍에서 기존에 했던 경험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